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국방노편 곡지를 한 말씀 드려볼게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신형 155mm 탄, 랩탄이라고 불리는 거, 포탄 뒤에 로켓 연료를 장치해서 이제 추력을 더하는 거죠. 로켓 추력을 발사 장약에 더해서, 그래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탄인데 일반화된 탄이죠. 그것을 체계 개발 완료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 좀 다뤄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낮에 이미 제가 이 소식을 접한 지가 좀 됐는데 1,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재식명도 부여받고 실험 발사 같은 것도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지금 축하를 하고 체계 개발 완료를 선언하며 생산을 하겠다고 그러는가, 이거 의구심이 바로 들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거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어요. 자, K9 자주포 30%더 멀리 쏜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 체계 개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개발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거리 연장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좀 다른 내용도 있고. 자, 이 사진의 출처는 한화인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탄을 사용 중이다. 그리고 그 탄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155mm 사거리 연장탄, 랩탄이라고 하죠.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젝타일, 이게 로켓 보조 추진을 하는 탄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HERAP가 그 탄이에요. K315 탄. 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체계 개발이 완료돼야지 이렇게 제식 명칭이 붙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뭐 X자가 붙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장갑 차량 같은 것도 보면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국산 무기 체계 중요 내용의 개발 연구 과제 같은 걸 소개해 드린 지가 지금 제법 됐는데 그게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풍산 같은 곳에서, 풍산이 대부분 다 개발하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랑 지금 전혀 다른 과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간의 아덱스, DX 코리아를 봤을 때 이거는 된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시차를 한참 두고 이번에 개발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고 양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현재 주력으로 쓰이는 것은 예전에도 랩탄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M549A1이라는 거. 근데 사거리가 30km밖에 안 나오죠. 저건 이제 초기 형태의 탄이다. 자, 저거는 이제 미군 거랑 아주 유사하거나 미군 자체의 탄일 수도 있어요. 일반 탄 예전에 18km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54km까지 나간다는 거죠. 최대 사거리가. 그래서 저거는 여기 뭐 내용을 보면은 랩탄에다가 BB탄의 기능까지 합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추정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54km, 현재 K9으로 54km를 타격할 수 있다.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거리다. 현재 양산이 되고 있는 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BB탄은 항력 감소탄이라는 거고, HE는 하이 익스플로시브라고 해서 고폭탄,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요거는 추진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탄두로 들어가면 또 많이 달라져요. 대인탄, 고폭탄, 또 대전차 탄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에 집속탄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 또 신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포탄의 모든 종류가 아니고 추진 방식의 종류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초기 형태의 랩탄입니다. 로켓 추진탄. 미국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게 로켓 연료예요. 로켓 연료. 로켓 연료고, 저거는 보통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동그란 형태로 비어 있죠. 그래서 거기로 연소가 발생하면서
주위 연료가 타면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면 우리의 탄도 이거랑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이제 약점을 보면은 첫 번째가 비싸다. 가 있고, 사실 155mm 탄도 탄종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두 번째 약점은 이제 가격이 비싼 거에 더불어서 안에 그 작약이 들어갈, 즉 폭발물이 화약이 들어갈 자리를 이게 차지함으로 인해서 위력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비싸고 위력이 감소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고려해서 장사정거리가 필요한 탄에 써야 되겠고, 당연히 이런 탄이 되게 되면은 정밀 유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고가치 표적에 정확하게 때려야 되겠죠. 뭐 지역에 대해서 뭐 쏜다거나 이러진 잘 안 할 것 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아덱스나 뭐 DX 코리아 가서 관련 분들을 만나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군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력 감소라는 부분을 상당히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랩탄의 BB탄, 베이스 블리드탄, 항력 감소탄의 역할을 두 개 섞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이거든요. 100%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같은 우리가 목표하는 사거리를 내면서도 로켓 추진제의 분량을 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탄도 최대한 키우고, 기존의 약실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중에서는 가장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화력 감소 부분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2022년 DX 코리아에서 나온 이렇게 갈라놓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은 풍산의 사거리 연장탄인데, 이게 그걸로 보이거든요. 요번에 개발 성공했다고 이야기 나온 거 22년에 벌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저 밑에 부분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로켓 추진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관이 비어 있죠, 동그랗게. 저거는 모든 로켓이나 미사일 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타면서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항력 감소 부분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일 끝에 와류가 형성되는 부분에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안에 압력을 적당히 높임으로 해가지고 와류가 소용돌이가 형성이 안 되게, 그래서 탄을 뒤에서 잡아당기지 않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로켓 연료가 차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았느냐. 사거리는 목표 사거리를 확보하면서, 이 22년도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미. 자, 볼게요. 자,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알아보면은 지금 탄의 형상인데, 초기에는 저 위에처럼 저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압력 차에 의해서 뒤에 와류가 생겨요.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죠. 저 소용돌이가 생기면 탄을 뒤로 잡아당겨요. 압력 차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진공이 생긴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탄의 사거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밑에 것처럼 지금 탄의 형상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와류 감소 형상으로. 탄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BB탄, 베이스 블리드 탄을 쓰면은 탄의 밑부분에 어떤 고체 연료 같은 게 있어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압력을 증가시켜요. 와류가 형성되는 부위에. 그래서 와류의 존재를 저감시킨다. 와류의 형성을. 그러면 탄은 더 멀리 간다. 그게 베이스 블리드 탄이다. 항력 감소탄이라고 불리고, 또는 BB탄이라고 불리는 거다. 왜? 영어로 베이스 블리드. 베이스 블리드라는 것은 베이스가 바닥이죠. 블리드가 피 흘린다, 뭐 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와류가 생기는 공간을 어떤 가스 압력으로 채워준다. 자, 랩탄은 로켓이니까 저 안에다가 로켓을 장착해서 아예 그냥 세게 밀어붙인다. 자, 우리 K315탄은 그 두 가지를 섞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자, 이거가 제가 여러 가지 발사 장면들을 봤는데 항력 감소탄이라고 봐집니다. 포구에서 딱 탄이 나오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m나 20m 거리를 날아간 후에 바로 뒤죠. 그러니까 저기가 폭발이 발생을 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멀리 갔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미 이제 대기의 흐름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여요. 가스가 확 생성되는 게. 자, 저건 항력 감소탄이다. 포구를 떠나는 포탄의 뒷모습을 보고 판단이 돼요. 자, 이건 BB탄이고, 이건 핀란드군 K9이 발사하는 장면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랩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운 좋게 랩탄을
발사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어디서 포착했습니다. 한화 홍보 영상에서 이거 K9A2 시험 발사하는 거거든요. 개발할 때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데 이거 보십시오. 포구를 떠나서 이 포구 길이가 한 10m 가량 될 거예요. 10m 가까이, 10에서 20m 정도 되자. 지금 탄의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오른쪽 위 탄의 밑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하죠. 예. 비비탄 같은 경우는 저기서 벌써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랩탄 같은 경우는 저기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로켓 추진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저기서. 예. 그러면서 사실을 포를 발사를 하면 장사정거리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고도를 높이 올려야 돼요. 웬만하면은. 왜냐?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얕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백두산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3,000m가 채 안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도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산소통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산병이 와서. 그래서 높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 위에는 저항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비비탄이나 또는 랩탄 같은 경우도 발사 후 즉각적으로 점화를 시켜요. 그때 가장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발사하고 뒤는 꺼지겠죠. 저게 뭐 도착할 때까지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랩탄을 발사하는 모습이다. 이 탄이 K315 탄일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발사하는 게. 자, K315 탄이 우리 눈에 보인 지는 제법 됐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탄은 이런 거예요. 또 이제 DX 코리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활공 유도 포탄이죠. 이게 이제 약실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 같은 방식으로 발사하는 거예요. 추진 방식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비탄인지 로켓이 비비탄이겠죠. 예. 이거의 특징은 사거리를 늘린다. 이거보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127mm 탄이거든요. 예. 후사면을 공격한다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후사면을 공격하는 것. 즉 지상형, 포병형 KGGB예요. 활공형 폭탄, 유도탄. 그래서 높이 쏘아 올린 다음에 날개가 펴져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거는 127mm니까 한포용 탄으로 일단 나온 거예요. 즉 그것은 저게 해안포대나 저게 해안의 후사면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보통 그런 데는 저게 포병이 있거나 그들의 적의 본부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K9이나 K9, 뭐 A1, A2에서 바로 쏠 수 있다. 그런 탄. 이런 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이래 되면 앞에 뭐 GPS나 INS나 뭐 레이저 유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작게 만드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 발사의 충격도 견뎌낼 수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예전에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MEMS라는 거, MEMS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마 K9A3 정도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램제트 탄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램제트 탄은 사거리가 100km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램제트 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로켓 탄하고 비슷해요. 밑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에 연료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산화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거리면은 로켓의 양이 화약의 양이 로켓 연료의 양이 적게 들어가요. 보통 고체 로켓 연료는 산화제하고 연료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램젯 같은 경우는 탄두 끝부분을 통해서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분량의 산화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거리가 훨씬 많이 확보된다. 이게 로켓이 차지하는 부분 정도가 보이죠. 어느 정도 로켓 연료가 차지하는지. 제가 풍산 관계자분하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의 155mm 탄하고 전혀 화력의 차이가 없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K315 탄도 이 길이가 좀 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 탄보다 우리 위력 감소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또 우리 포방부 스타일에 맞다. 자, 이거는 현재 K9A2에도 이거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탄은 이제
아까 보시는 활강탄은 거기 개발이 됐다고 그러고 이 탄은 지금 K9A2 제가 기억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K9A3 2030년대를 예상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왜 그런 고환이 순수가 그렇게 밀렸는 고환이 이거는 포구 초속이 마하 2.5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램제트 엔진이 바로 가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실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약실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포가 그 포신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제고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 포에서는 발사가 안 되고 K9A3 정도가 됐을 때는 이 장사정탄 그때는 이제 사거리 1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K9A3가 분명합니다. 사거리가 100km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 포신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 강도를 견딜 수 있으려면은 고래 맞춰져 있는 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K315 탄은 개발된 지가 최소한 몇 년이 됐다. 근데 왜 요번에 기념을 하느냐 그거를.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예. 자, 플래툰 기사고 2022년 7월 4일에 나옵니다. 7월 4일에 나온 기사고 포탄에 로켓도 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랩탄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생산량까지 2022년 7월 4일이에요. 2년이 다 돼가요 지금. 예, 지금 24년 2월 달이잖아요. 볼게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값이 비싸다 50에서 100%.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한 K315 사거리 연장탄, 여기는 BB 랩 복합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사거리가 54km. 이 54km가 K9A2가 자기신들을 한화 디펜스가 홍보할 때 쓰는 사거리입니다. 즉 이 탄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K9A2 준비 다 됐잖아요. 영국에 뭐 수출하려고 영국 가서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최대 사거리를 다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K315 체계 개발이 끝난 후에 제식 명칭으로 붙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예. 그 탄은 이미 K9 기본 A1에도 쓸 수 있는 탄이니까 또. 생산 예정량이 약 11만 발로 우리 군의 자료포 숫자를 감안하면 적은 편이다. 예.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2022년 7월 4일. 그때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저 개발의 성공은 체계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걸 거 아니에요? 11만 발 생산할 것이다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왜 이것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느냐?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충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문화일보의 2023년 작년 4월 12일 기사예요. 우리가 미국에 포탄을 팔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 미국이 뭐 도청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더라? 선의의 도청? 참 누가 들어도 웃어올 그 희한한 변명을 하면서도 팔았죠. 그때 미국 쪽 기사는 뭐 10만 발, 20만 발 요 정도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우리는 넉넉하게 33만 발을 팔아줬어요. 예. 저때 이미 문제가 나왔어요. 국회에 질의하는 거 보면 국방부에 저거 우리 비축 탄약 각 종목 각 무기 체계마다 비축 탄약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걸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면전이 났을 때 군수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한 1, 2주간 또는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은 버텨야 되는 그 품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현장에 배치된 자주포가 아마 제일 많은 축에 들 거예요. 2,700문이 넘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전시 그것을 그리고 이제 지금 예비용으로 빼놓은 거 후방 사단에서 쓰는 견인포까지 있어요. 그거 버렸겠습니까? 치장 물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은 약 300만에 가까운 동원 예비군들이 바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들한테 줄 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국회 질의에서 지금 그런 지금 전시 비축 탄약 155mm 탄 그게 어겨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이미 나오고 난처해 하는 국방부의 반응을 봤습니다.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들의 답변 태도를 봤을 때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거나 내려갔다.
살짝 빠졌다. 예. 자, 그것은 그들이 지휘를 하는, 그들의 지휘를 받는 국군 전체의 사기를 끊는 일이에요. 예. 징병제 국가에서 젊은 시절 한참일 때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병력이라는 의무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으로 그 복무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럼 국가는 그들의 그런 희생에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잠깐 비어서 체험은 된다? 그것도 외국에서 요구한 건데 그 주장을 하나 하면은 미국에서 사고를 하는 발수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을 때는 10만 발, 20만 발이 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레벨이었어요. 사는 걸 어려워했어요. 안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전시국가에는 못 팔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의 판단은 변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 과정에 미국 도청이 있었고 그게 우크라이나로 당연히 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쪽에서 넉넉하게 30만 발을 파는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자, 우리 전시 비축 물자를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단기적으로 그게 그 수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마저 풍기는 상황이었어요. 33만 발 가지고도. 지금 30만 발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33만 발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때 아슬아슬했다. 양보를 해서 금방 복구됐다. 국내 생산량을 늘려서 자, 돈도 받았을 테니까. 네. 여기는 이송이라고 돼 있네요.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작년 4월에 50만 발을 추가로 대여한 거예요. 저는 이때는 반드시 바로 구멍 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50만 발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갔을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때늦은 K315탄의 체계 개발 성공과 양산 발표가 이것과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서 원치 않았던 미국 무기들을 넙죽넙죽 사주면서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추가 지출이 대충 어림잡아도 10조 이상, 10조 정도는 나거든요. 자, 그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방 예산을 그만큼 확 늘릴 수 없어요. 매년 몇 조씩 다른 데 들어갈 돈을 줄여야 돼요. 우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충분히 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의 관계가 아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대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산하면 받는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새로운 탄의 생산 물량하고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부를 요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하자. 그래 예산 배정도 하고 소량 생산하던 부분을 대량 생산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현장에 계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22년 DX 코리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155mm 고폭탄, 비비탄 돼 있죠. 가격이 무게가 50kg이고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발당 150만 원이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뭐 81mm 박격포탄은 20만 원이고 뭐 신궁 유도탄은 2억 원이고 5.56mm 소총탄은 500원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150만 원인데 우리가 80만 발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83만 발인데 그러면 80만 발을 미국에 팔은 셈인데 1조 2천억이에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 예, 1조 2천억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시 비축 물량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33만 발 팔았을 때 이미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어정쩡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국방부에서 있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빠져나가는 거. 80만 발 추가, 50만 발 추가로 팔았으면 분명히 빵 구멍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발 메꾸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단기간에 안 메꿔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우리 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제가 확보한 자료인데 거의 여기서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9년부터 배치된 K9은 1,500문 이상을 가지고 있고 K55는 전부 다 개량을 다 했죠. 그래서 사거리 정도만 제외하고는 이거 포신이 짧으니까 K9과 큰 성능차가 없는 그냥 빵빵한 자주포입니다. 이게 1,200문 정도 돼요. 두 개 합해서 2,700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전에 배치가 된 자주포를 가지고 있어요. 치장 물자도 아니고 여기에 치장으로도 있는 엄청난 숫자의 또 견인포가 있겠죠. 예, 예. 자, K9에 보면은 최대 48발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K55는 몇 발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48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왜? 체구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평균 40발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2,700문 전체를 갖다가 한번 꽉 채운다. 네. 자, 거기에 그러면은 10만 8천 발이 필요해요. 10만 8천 발. 10만 8천 발이 필요하고 견인포가 소요는 따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차에가 10번 뭐 장갑차 있잖아요. 포탄 넣어주는 자동으로. 그게 하면 10번 반복을 하면은 그게 얼마냐? 그럼 100만 발이에요. 예. 단기간에 충분히 그만큼 소모가 가능하겠죠. 장갑차까지 따라다니면서 포탄을 보급하는 거 보면은 며칠 전투하면은 치열한 전투하면은 사라질 거예요 아마. 자, 300만 발이라고 하더라도 전 자주포를 30분 못 채워요. 우리가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한 2주 정도 버티는 거 제 기억으로는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 발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중에서 지금 한 80만 발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다 볼 수 있어요. 예. 최소 300만 발은 될 것이다. 그 중에 80만 발을 팔은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쉽게 메꾸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예. 국내 1일 생산량, 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미국은 어떻느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의 생산량에 관련된 기사예요. 디펜스 뉴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포탄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월 생산량이 2만 8천 발이에요. 그럼 1년에 한 30만 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작년 연초보다 2배 향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초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5만 발밖에 생산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24년에는 월 6만 발, 25년에는 월 8만 발. 그래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포탄 생산 시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부 소속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산 시설을 못 늘리죠. 전쟁이 끝나면 다 놀아야 되는데 투자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인데 지금 우리 풍산은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느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년 채워도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30만 발밖에 안 되고 24, 25년도에 저 예상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이게 물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30만 발이라고 보면 돼요. 예, 1년에 지금 한 달에 2만 8천 발 생산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23년 10월 기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US 아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미 육군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고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작년 11월 14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때 기준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탄의 지원 물량이 나와요. 200만 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만 발 이상. 그 대부분이 뭐 여기는 155mm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155mm 탄이라고 봅니다. 예, 155mm 탄을 200만 발 지원했다. 이상. 200만 발이라고 볼게요. 저 중에 80만 발이 한국 거라는 거예요. 40%가. 대단한 물량이죠. 예. 나머지는 120만 발은 미국이 가진 거, 나토가 가진 거 이런 것들이겠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자체 물량도 많이 빠진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포탄 생산 역량이 세계 순위를 매기면은 뭐 러시아도 있고 하긴 한데 5등 안에는 충분히 한 3등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의 생산량을 봤을 때 우리가 50만 발을 대여했다고 했는데 그걸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만 발을 그때 생산하는 물량을 전부 다 우리한테 주더라도 2년치 생산 물량을 우리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통째로. 예.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가자 전쟁에도 지원을 해야 돼서 이거 몇 년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공백이 좀 크게 났을 수가 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미국이 50만 발 못 갚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50만 발 정도 전시 비축 물자 기준에 보다 적게 포탄을 좀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정권이 만약 바뀐다, 예, 그러면 누가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하고 요번에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 예, 요번에 K315탄 그걸 그 와중에서도 또 뒤집어 이렇게 꼬아서 우리가 잘했다, 이런 개발 하나, 어떤 뭐라고 할까, 득점을 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본인의 내부의 그 참혹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겉으로 포장을 했다. 이거는 많이 목격되는 장면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국방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짐작이, 합리적인 의심이 좀 더 쉽게 돼요. 구멍이 난 건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30만 발 팔았을 때 구멍 났느냐 안 났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였던 국방부인데 추가로 50만 발 더 줬다. 구멍이 났으리라고 보고, 그걸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현재 정부는 무슨 책이 잡힌 것인가. 예. 그렇게 쉽게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50만 발 다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 규정은 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결과적으로는 방사청장이 축전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이건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방사청장이나 축전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풍산, 육군, 해병대, 국과연, 국방기술 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 포병의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이렇게 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악하죠. 제가 오늘 제기한 합리적 의심이 맞다면, 옛날에 정권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그 KF-21 시험 비행 성공, 그것을 언론에 싹 감추고 지나갔잖아요. 그 뒤에 봤더니, 그때 저는 엄청나게 분노했거든요. 제가 뭐 영상으로도 몇 개 만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그때 정치적 행태를 보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모든 분야의 일처리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권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왜냐, 감방 갈 일이 줄줄이 서 있다. 예.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걸 지금 활용했다, 그렇게 봐줘요. 이걸 뭐 아까 플래툰 기사처럼 11만 발을 앞당겨 생산하는 게 아닌가, 대량 생산,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방사청은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 50만 발 차이 메꿔야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